미국이 얻는 95조 원의 이익은 왜 빼고 말하십니까? 주한미군 철수. 한마디면 한국이 꼬리 내리고 귀여울 거라던 미국의 오만한 착각이 이 질문 하나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CNN과 BBC가 역사상 가장 대담한 외교라며 긴급 속보를 타전했고 생방송을 지켜보던 동맹국들은 한국의 팩트 폭격에 경악하며 미국의 추악한 탐욕에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갑질로 짓밟으려다 팩트로 처참하게 발려버린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매튜 브래드포드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방위비 담당관으로 32년째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 워싱턴 국무부 7층 극비회의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전 8시 정각 대형 스크린에 대통령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매튜, 한국에서 얼마나 뽑아낼 수 있나? 첫 마디부터 노골적이었어요. 뽑아낸다는 표현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1조 3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8%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게 전부야?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가 고작 그거라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저 지켜줘야 하지? 옆에 앉은 앤서니 밀러 국방부 차관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GDP 세계 10위권 국가입니다. 충분히 더 낼 여력이 있죠. 대통령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어요. 100억 달러, 13조 원을 받아내. 그게 내 목표야.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13조 원이라니 현재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대통령님, 그건 너무 과도한 요구입니다. 한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 말을 대통령이 가로막았습니다. 받아들일 가능성. 그런 게 왜 필요해? 우리가 주한미군 빼겠다고 하면 24시간 안에 무릎 꿇을 거야. 리처드 호킨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9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카드죠. 주한미군 철수 언급만 해도 한국은 항상 굴복했습니다. 제가 32년간 이 일을 하면서 본 패턴이 떠올랐습니다. 91년 첫 방위비 분담 협상 때 한국은 1,500억 원을 냈어요. 2002년엔 6천억 원으로 올랐고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죠. 그때마다 한국은 격렬히 저항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언급하면 언제나 물러섰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97년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시죠? 한국은 우리한테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울고불고 했어요. 그런 나라가 감히 우리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앤서니 차관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ATM이야. 현금 인출기 말이야.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내면 돼.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32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결국 돈을 낼 거라고. 북한 위협을 생각해봐.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위협하는데 한국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호킨스 보좌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중국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데 주한미군 없으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다시 말했어요. 그래, 그거야. 중국 카드도 써. 우리가 없으면 한국은 중국한테 먹힌다고 겁을 줘. 회의실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정말로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매튜, 언제 한국 측과 협상을 시작하나? 다음 주 서울에서 1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아. 단도직입적으로 13조 원을 요구해. 협상의 여지는 없어. 13조 원 아니면 철수야.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3조 원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계산해봤습니다. 한국의 연간 교육 예산이 약 90조 원, 복지 예산이 200조 원 정도였어요. 13조 원은 한국 국민 1인당 26만 원, 4인 가족 기준 10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한국이 정말 이 돈을 낼 수 있을까? 잠시 의구심이 들었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32년의 경험이 저를 확신시켰어요. 한국은 늘 그래왔듯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주한미군 없는 한국을 상상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13조 원이라고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 쉽게 끝날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충격적인 반격을 말이에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박태영 방위비 분담 협상단장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이번 방위비 분담금은 100억 달러? 한화로 13조 원입니다.
박 단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산기를 꺼내들었어요. 탁탁탁.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같은 계산을 반복했죠. 브래드포드 단장님,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13조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이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실제 비용을 고려한 정당한 금액입니다. 박 단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13조 원이면 한국 국민 1인당 26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은 10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북한의 핵위협, 중국의 팽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묻겠습니다. 13조 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13조 원은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정한 숫자였거든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유지 비용, 주한미군 운영비, 첨단무기 배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내역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박 단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건 군사기밀이라. 군사기밀이면서 13조 원은 요구하시는군요. 박 단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한국 정부 예산 내역이 떠올랐어요. 보십시오. 13조 원은 우리나라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10년치입니다. 전국 어린이집 지원금 15년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5년치에 해당합니다. 숫자들이 하나하나 나열될 때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는 자체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 200대를 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 돈을 방위비로 내야 합니까? 한미동맹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70년간 함께해온 혈맹. 제 말을 박 단장이 끊었어요. 혈맹이면서 10배 인상을 요구하시는군요. 작년 1조 3천억에서 갑자기 13조 원으로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브래드포드 단장님, 우리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박 단장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미군기지 부지 가치가 연간 5조 원입니다. 카투사 인력 지원이 8천억 원,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미 우리는 연간 7조 원 이상을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숫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으로 미국이 얻는 이익도 계산했습니다. 중국 견제 효과로 연간 50조 원, 무기 판매, 독점권으로 15조 원, 동북아 영향력 유지로 30조 원, 총 95조 원의 가치를 미국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건 추상적인 계산일 뿐. 추상적이라고요? 그럼 13조 원 요구는 구체적입니까? 박 단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간 95조 원의 이익을 보면서 13조 원을 더 달라고 하는 미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2년간 협상을 해왔지만 한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반박한 적은 없었거든요.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3조 원의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이익도 공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도 검토하겠습니다. 박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말했죠. 이번 협상 내용은 모두 국민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13조 원을 요구한 것도, 그 근거가 없다는 것도 말이죠. 그건 외교 관례에 어긋납니다. 국민 세금 13조 원이 걸린 문제를 비밀로 한다는 게 더 이상합니다. 박 단장이 회의실을 나가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국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했어요. 한국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앤서니 차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산. 무슨 계산? 우리가 얻는 이익과 한국의 간접 지원을 다 따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주한미군 카드를 쓰면 게임 끝이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박태영 단장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두려움이 아닌 결의에 찬 그 눈빛이 말이죠. 다음날 아침 7시, 침대맡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어요. 매튜, 지금 한국 뉴스 봤어? 앤서니 차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 2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협상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리모컨을 놓칠 뻔했습니다. 생중계라니,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앤서니 차관이 소리를 질렀어요. 외교 협상을 생중계한다고? 한국이 정신이 나갔나?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늘 비공개가 원칙이었거든요. 급하게 옷을 입고 한국 외교부로 향했어요. 박태영 단장을 만나 항의했습니다. 이건 국제관례 위반입니다. 당장 생중계를 취소하십시오. 왜요? 떳떳하지 못한 요구라도 하시는 겁니까? 박 단장의 대답이 날카로웠어요. 국민 세금 13조 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안보 문제입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럼 13조 원 요구를 철회하십시오. 막막했습니다.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지만 답은 똑같았어요. 절대 물러서지 마. 13조 원 받아내. 오후 2시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만, 50만, 100만, 불과 10분 만에 200만 명이 넘어섰어요. 박 단장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금액은 13조 원입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13조 원. 미쳤나? 진짜 13조 원. 우리가 호구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박 단장님, 이건 협상이 아니라 쇼입니다. 그럼 13조 원의 정당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500만 국민이 듣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벌써 500만을 넘어섰어요. 저는 준비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이 365일 24시간 한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28,500명 중 전투병력은 몇 명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죠. 실제 전투병력은 10,000명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지원부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 대만 방어도 담당합니다. 채팅창이 더 빠르게 올라갔어요. 10,000명한테 13조 원. 완전 사기 아님? 박 단장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미군 없이도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만 13조 원을 내야 합니까? 북한에 핵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핵보유국이 없습니까? 파키스탄, 이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국에 13조 원 냅니까? 저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충분히 낼 능력이, 부유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1인당 GDP로는 한국이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럼 미국이 더 부유한 거 아닙니까? 시청자가 8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 국민의 6분의 1이 보고 있었어요. 트위터에서는 실시간으로 해시태그가 올라왔습니다. 샵 13조 원 방위비 샵 한국은 호구가 아니다. 샵 미국이 횡포. 심지어 CNN과 BBC도 속보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남한이 방위비 협상을 생중계하고 있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10배 인상을 요구한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당장 중단시켜. 국제적 망신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단장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브래드포드 단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13조 원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저는 대답했어요. 그럼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 단장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국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13조 원을 내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합니다. 채팅창이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럼 떠나라, 협박이냐? 우리가 거지냐? 시청자가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태영 단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연 13조 원을 낼 가치가 있는지, 주한미군이 정말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가 떠올랐어요. 먼저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견제 효과, 주한미군 덕분에 미국은 태평양 패권을 유지합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치는 연간 50조 원입니다.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박 단장이 계속했어요. 두 번째, 무기 판매 독점권. 한국은 미국산 무기만 구매합니다. F-35 40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시스템. 지난 10년간 60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연간 6조 원씩 미국 방산업체가 벌어갑니다. 채팅창에 분노가 쏟아졌어요. 우리가 완전 호구네. 돈 주고 무기 사고 또 돈 내라고? 세 번째,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삼성 오스틴 공장 20조 원, SK 배터리 공장 15조 원, 현대차 조지아 공장 10조 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돈만 200조 원이 넘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나열됐어요.
네 번째, 한국의 미군 기지 부지 제공. 서울 용산 한복판, 평택 최고의 땅. 시가로 환산하면 100조 원이 넘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한 자료는 처음 봤거든요. 이제 반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이 잃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첫째, 중국 견제 전초기지 상실. 대체 기지를 일본이나 괌에 만들려면 최소 300조 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국의 첨단 기술 접근권 상실. 삼성 반도체, LG 배터리, 현대차 수소 기술, 미국에 의존하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셋째, 동북아 영향력 상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잡으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붕괴됩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위협. 박 단장이 저를 끊었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정말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력 비교표였습니다. 현재 한국군 전력은 북한의 3배입니다. 전투기는 우리가 450대, 북한은 구식 미국이 400대, 전차는 우리가 K2 2400대, 북한은 T-55 같은 골동품 3500대. 하지만 북한은 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어요. 한국형 아이언돔, SM 방공 시스템, 현무 미사일 2000발, 북한이 핵을 쏘기 전에 제압할 수 있는 킬체인도 완성했습니다. 시청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거의 전 국민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단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13조 원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새로운 리스트가 떴습니다. 핵잠수함 세척 건조 가능합니다. KF-21 전투기 200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형 이지스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체 핵무장도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핵무장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비핵화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13조 원을 방위비로 낼 바에는 그 돈으로 자체 방어력을 구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핵무장 가자. 13조 주느니 핵 만들자. 미국 필요 없다.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워싱턴이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박 단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결론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연간 이익 95조 원?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간접 지원 7조 원. 그런데 13조 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이 13조 원으로 자체 방위력을 구축하면 주한미군 없이도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쪽이 합리적입니까? 댓글창에 답이 쏟아졌어요. 당연히 자주국방. 미국은 강도다. 독립하자.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32년간 협상을 해왔지만 이런 적은 없었어요. 박 단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래드포드 단장님, 그래도 13조 원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CNN, BBC, NHK, 심지어 중국 CCTV까지 한국이 미국의 강탈을 폭로하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13조 원 논란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트위터는 이미 난리가 났고요. 일론 머스크까지 트윗을 했어요. 13조 원? 미친 금액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이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하실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답하십시오. 13조 원 요구를 철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한미군을 철수하시겠습니까? 2천만 명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CNN을 보고 있었습니다. 긴급 뉴스, 남한이 방위비를 둘러싸고 미국에 도전하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13조 원 방위비 요구를 생중계로 폭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뉴욕 타임스퀘어가 나타났어요. 대형 전광판에 한국 생중계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13조 원인가? 라고 영어로 적힌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보였어요.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앤서니 차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매튜,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의회가 난리 났어. TV를 CNN에서 폴리티코로 바꿨습니다. 창원 외교위원장, 13조 원은 터무니없다 발언. 하원 군사위, 방위비 재검토 요구. 최악이었어요. 대통령이 엄청 화났어. 너가 왜 생중계를 막지 못했냐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변명하지 마. 전 세계가 우리를 강도 취급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트위터를 확인했어요. 샵 US 강탈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였습니다. BBC 속보가 떴어요.
독일이 미국 방위비를 재검토하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독일도 방위비 재검토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NHK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 정부, 주일미군 방위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새벽 3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리처드 호킨스 안보보좌관이었어요. 매튜, 중국이 움직이고 있어. 중국이요? 베이징에서 성명을 발표했어. 한국의 자주적 선택을 지지한다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프랑스 르몽드 일면, 미국의 강탈이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미국이 동맹국을 현금 인출기처럼 다루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러시아 RT, 미 제국주의의 민낯, 최악은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어요. 13조 원 요구로 한미동맹 70년 역사 최대 위기,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 손실련 200조 원,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미국 반도체 산업 붕괴, 삼성, LG 없는 미국 제조업은 상상 불가, 정치권도 들끓었어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윗했습니다. 대통령의 13조 원 강탈 시도, 미국 외교 100년 역사의 오점.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어요. 동맹을 돈으로 보는 근시안적 정책, 유엔에서도 성명이 나왔습니다. 방위비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나토 사무총장도 한마디 했어요. 과도한 방위비 요구는 동맹을 해친다. 저는 계속되는 악몽 같은 뉴스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박태영 단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3차 협상 준비되셨습니까? 이번엔 더 충격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자료라니. 다시 워싱턴에 전화했습니다. 13조 원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뭐? 철회? 그럼 우리가 한국한테 진 거잖아. 이미 졌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럼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그것도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이 철수해도 좋다는 분위기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32년 경력에 처음 느끼는 굴욕이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음날 아침,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폭스뉴스 생방송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70년간 그들을 지켜줬더니 이제 와서 배신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어요. 좋습니다. 한국이 13조 원을 내기 싫다면 우리도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그럼 정말 주한미군을 철수하실 겁니까? 24시간 안에 13조 원에 서명하지 않으면 철수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한국은 발칵 뒤집혔어요. 코스피가 5%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어요. 드디어 최후 통첩이 나왔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시간 후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24시간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죠. 13조 원이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26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은 104만 원을 미국에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정당합니까? 이것이 동맹입니까? 기자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우리는 70년간 미국과 함께 했습니다. 6.25 전쟁도 함께 싸웠고 베트남 전쟁도 함께 갔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에도 파병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13조 원을 내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협박합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좋습니다. 미국이 떠나고 싶다면 떠나십시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한국군 60만, 예비군 300만, 세계 6위의 군사력입니다. K2 전차 2,400대, K9 자주포 1,800문, F-35 전투기 40대, KF-21 전투기 120대. 우리는 북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핵은 어떻게 막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13조 원이면 핵무장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원자력 기술 강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어요. 물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13조 원을 강탈당하느니 그 돈으로 자주국방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13조 원을 미국에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습니까? 청와대 앞에 모인 시민들이 외쳤어요. 자주국방, 독립만세. 여론조사 결과가 즉시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수용 73%,
자주국방 찬성 81%.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국민 대다수가 미군 철수를 받아들인다니. CNN이 속보를 냈어요. 남한이 미국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달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뉴스가 더 나왔습니다. 중국, 한국과 100조 원 경제협력 제안, 러시아, 천연가스 50년 공급 보장, EU, 한국과 안보협력 논의, 세계가 한국 편에 서고 있었어요. 펜타곤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매튜, 재앙이야. 주한미군이 빠지면 우리는 아시아를 잃는 거야. 미 합참의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진언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자살행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24시간이야. 한국이 무릎 꿇을 거야.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갔습니다. 20시간, 15시간, 10시간. 한국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24시간이 되던 순간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단 한 문장의 성명이었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수용합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어요. 뭐라고? 한국이 정말로 수용한다고? 앤서니 차관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블러핑이야. 한국이 버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30분 후 한국합동참모본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데프콘 3에서 2로 격상합니다. 전 예비군 동원령을 준비합니다.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임원이 회사 복도에서 군복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비군 소집 대기 중이야. 회사 일은 부탁해. 하지만 내일 중요한 계약이. 나라가 먼저야. 그는 20년 전 특전사 출신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산의 한 공장에서는 40대 반장이 작업을 멈췄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집에 가서 군복 챙겨야지. 나 육군 병장 출신이야. 하지만 생산 일정보다 나라가 급해. 공장 근로자 15명이 함께 작업복을 벗었어요. 모두 예비군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 30대 의사가 가운을 벗고 있었어요. 선생님,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군의관 출신입니다. 소집되면 전방 야전병원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동료들이 잘 부탁해요. 나라가 부르면 가야죠. 그의 사물함에는 빛바랜 군의관 완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리조트, 35살 호텔리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매니저님, 다음 주 VIP 예약이. 미안해. 나 해병대 출신이거든. 조국이 부르면 달려가야지. 정말 가시는 겁니까? 해병대는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야. 그는 20년 전 복무했던 포항 해병대 기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SNS에는 군복 입은 사진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예비군 대기 중. 조국이 부르면 간다. 사진에는 정장 위에 군복을 걸친 회사원이 보였어요. 40대 아빠입니다.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50대지만 아직 뛸 수 있습니다. 6.25 참전 아버지께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늙은 군복을 입고 경례하는 모습이었어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샤부리가 지킨다. 샵 예비군 출동 샵 대한민국 샵 자주국방.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1000만, 2000만, 3000만. 젊은 20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아직 군대 안 갔는데요. 지원하면 안 되나요? 병무청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다운됐어요. 현역 지원 문의가 시간당 10만 건 넘습니다. 서버 증설하세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나면 우리도 갈 거야. 맞아. 우리 세대가 나라 지켜야지. 학점.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하자. 20대 초반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심지어 제대한 특전사 출신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600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입니다. 대표로 나온 4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즉시 현역 복귀하겠습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20년에서 30년 전 특전사에서 복무했던 전우들이었어요. 공수특전여단, 해군특수전전단, 200수색대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이 평균이 45세지만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특전사 훈련은 몸이 기억합니다. 일주일이면 전투 준비 완료됩니다. 국방부는
즉각 이들을 위한 특별 재입대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전직 특수부대원 긴급 재입대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일주일간 재훈련 후 즉시 배치됩니다. 계급은 전역 당시 계급으로 복원됩니다.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특전사 출신 2,500명, 해병대 수색대 출신 1,800명, 해군 특전대 출신 900명, 총 5,000명이 넘는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재입대 신청을 했어요. 여성들도 나섰습니다. 여군 출신입니다. 저도 다시 복무하고 싶습니다. 간호장교 출신입니다. 야전병원이 필요하면 가겠습니다. 통신병 출신입니다. 아직 암호체계 기억합니다. 1200명의 전직 여군이 재입대 신청을 했어요. CNN이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에서 전례 없는 애국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군복 입고 집결하는 예비군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300만 예비군이 자발적으로 소집에 응하고 있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애국심의 표현이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BBC도 긴급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은 정부의 명령이 아닙니다. 시민들 스스로의 선택입니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일본 NHK는 도쿄 스튜디오에서 한국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민 결속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이라면 가능할까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중국 CCTV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인민의 애국심이 폭발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족 정신이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1시간 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목이 메었어요.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눈물이 납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전쟁터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진심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70년 만에 진정한 자주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지금부터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용산 미군기지는 시민공원과 스타트업 단지로 변경됩니다. 상세한 조감도가 공개됐습니다. 서울 한복판 6.4제곱킬로미터가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유치 확정, 용산중앙공원 뉴욕 센트럴파크의 2배 규모, 용산혁신센터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일자리 10만 개 창출,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왔어요. 예상 일자리 창출 50만 개, 연간 경제효과 30조 원, 부동산 가치 상승 200조 원, 서울시 재정 증가 연 5조 원, 시민들이 환호했어요. 청와대 앞 광장을 가득 메운 10만 명의 함성이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는 첨단 산업단지가 됩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왔어요. 삼성전자는 평택에 3나노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습니다. 투자액 50조 원, 일자리 3만 개.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최첨단 반도체를 여기서 생산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SK 회장도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투자액 30조 원. 테슬라, BMW, 포드와 계약 완료했습니다. 전기차 혁명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LG 회장도 가세했어요.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0조 원 투자. 암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 2만 개 창출. 현대차 회장도 나섰습니다. 수소차 생산기지를 만들겠습니다. 투자액 15조 원.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생산. 대기업들의 총 투자 약속이 100조 원이 넘었어요. 군산, 오산 공군기지는 한국 공군이 완전히 인수합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설명했어요. KF-21 전투기 200대 추가 생산 계약 완료. 무인 전투기 500대 배치 예정. 스텔스 드론 1000대 운용 계획. 레이더 시스템 전면 업그레이드.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 가능. 기술적 세부사항도 공개됐어요. 인공지능 기반 자동 방어 시스템. 적 미사일 발사 60초 내 자동 요격. 사람 개입 없이 컴퓨터가 판단하고 대응.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뛰어넘는 기술입니다. 미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로 절약되는 연간 20조 원으로 다음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리스트가 나타났어요. 경항공모함 3척 건조 각 3만 톤급.
함재기 40대 탑재, 핵잠수함 5척 건조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자체 기술로 개발, 군사정찰위성 10기 발사 해상도 0.3m, 북한 전역 실시간 감시, 레이저 요격 시스템, 구축 북한 미사일 100% 요격 목표, 사이버전 사령부 확대 현 3,000명에서 10,000명으로 증원,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무인 전투 로봇, 드론대 공격 기술, 전자기파, 무기 개발적 전자장비 무력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마하 5를 돌파, 중국 본토 사정거리, 국방 전문가가 스튜디오에서 분석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3년 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2위 군사강국이 됩니다. 5년 내에는 프랑스, 영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10년 후에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주국방 기금 모금 시작 3시간 만에 1조 원 돌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0만 원 기부합니다. 커피 한 달 참겠습니다. 100만 원 기부합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나라에 씁니다. 1,000만 원 기부합니다. 결혼식 수박하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부 사이트가 마비됐어요. 동시 접속자 1,000만 명 초과. 서버 증설에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들도 속속 동참했습니다. 삼성 10조 원 기부 결정, 현대차 5조 원 기부, SK 3조 원 기부, LG 3조 원 기부, 롯데 2조 원 기부, 포스코 1조 원 기부. 재벌 총수들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어요.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덕분입니다. 이제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중소기업들도 가세했습니다. 직원 100명 회사지만 억 원 기부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지만 100만 원 보탭니다. 편의점 사장입니다. 한 달 수익 전액 기부합니다. 연예인들도 대규모로 참여했어요. 방탄소년단 100억 기부, 블랙핑크 50억 기부, 손흥민 30억 기부, 아이유 20억 기부, 봉준호 감독 10억 기부, 류현진 5억 기부. 스포츠 스타들도 줄줄이 나섰습니다. 국가대표 축구팀 전원 기부 참여,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기부 행렬, 프로야구 선수들 한 달 연봉 기부. 일반 시민들의 사연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인데 100만 원 기부합니다. 나라 지키는데 쓰세요. 대학생입니다. 알바비 30만 원 전액 기부합니다. 등록금은 내년에 벌겠습니다. 70대 할머니입니다. 노후 자금 1,000만 원 기부합니다. 손주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암 투병 중입니다. 남은 재산 5,000만 원 기부합니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사연들이었어요. 기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3시간 만에 1조 원, 6시간 만에 3조 원, 12시간 만에 10조 원, 국민 기부금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최단시간 최대 규모 모금입니다. 기네스북이 즉시 공식 인정을 했어요. 12시간 만에 10조 원 모금, 세계 신기록.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아시아 다자안보 체제 구축.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동맹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미국 없는 아시아인들의 자주 안보 체제입니다. 각국의 반응이 즉각 나왔어요.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용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일본도 이 역사적 순간에 동참하겠습니다. 주일미군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주국방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주 총리도 즉각 성명을 발표했어요.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안보 질서를 환영합니다. 호주는 한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자주국방에 투자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인도 총리가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을 전폭 지지한다. 쿼드 대신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인도는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환영 성명을 냈어요. 아세안 전체가 한국 중심의 새 질서를 지지한다.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 안보를 구축하자. 전 세계가 한국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텔레비전에 나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중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첫째, 북한의 남침 시 중국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둘째, 한국과 500조 원 규모 경제협력을 즉시 시작한다. 셋째,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전면 확대하고 관세를 철폐한다. 넷째, 1대1로의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초대한다. 다섯째, 사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한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발표됐어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2시간 고속철도 4조 원 투자, 한중해저 터널 프로젝트 3조 원 공동 투자, 공동 우주 정거장 건설 2조 원 투자, 인공지능 공동 연구소 1조 원 투자, 양자 컴퓨터 공동 개발. 러시아 푸틴도 즉시 가세했어요. 시베리아 가스관을 한국까지 연결한다. 연간 10조 원어치 천연가스를 30% 할인 공급, 50년 장기 계약 보장, 북극 항로 공동 개발 및 독점 사용권 제공, 우주 발사체 기술 전면 이전, 러시아 최첨단 무기 기술 공유, 유럽연합도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 전략적 안보 파트너십을 즉시 체결한다. 나토 플러스 자격을 정식 제안한다. 방산 기술 공동 개발 협정 체결, 5세대 전투기 공동 생산, 유럽 내 한국군 훈련장 제공, 중동 국가들도 러브콜을 보냈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과 2천억 달러 투자 협정 체결하고 싶다. 사우디 전역에 한국 기업 우선 입찰권 제공, 석유 안전 공급 50년 보장, UAE도 서둘렀습니다. 한국 방산 제품 전량 구매 약속, 무인 전투기,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총 계약 규모 100조 원, 이스라엘도 가세했어요. 군사기술 전면 협력 제안, 아이언돔 기술 공유, 사이버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전 세계가 한국 편에 서서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가 극적으로 반전했어요. 코스피 3000 돌파, 코스닥 1000 회복, 원달러 환율 1200원대 급락,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했습니다. 삼성전자 10% 상승, 시가총액 600조 돌파, 현대차 15% 급등, 테슬라 시총 추월, 방산주 전체 상한가, LG에너지솔루션 20% 급등, 부동산 시장도 들썩였어요. 용산 일대 땅값 50% 상승, 평택산업용지 매물 완전 실종, 군산, 오산 부동산 투자 문의 폭주, 경제 전문가들이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대도약의 신호탄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오히려 경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진정한 자립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펜타곤 상황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건 재앙이다. 완전한 재앙이야. 주한미군 없으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해? 일본도 우리를 버릴 거야. 대만은 이미 포기해야 한다. 태평양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다. 한국이 중국 편이 되면 우리는 끝이야. 미 합참의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이 입을 손실을 최종 계산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중국 견제 비용 연 200조 원 추가 필요, 일본 방어 비용 연 100조 원 추가, 대만 방어는 사실상 포기 불가피,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 완전 상실, 태평양 함대 재배치 비용 50조 원, 새로운 기지 건설 비용 300조 원, 무기 수출 시장 50조 원 손실, 첨단 기술 접근권 상실로 30조 원 손실, 총 연간 65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뭔데?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는 3차 세계대전에서 질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반면 한국에서 받으려던 13조 원은 닥쳐, 그 얘기 다시 꺼내면 너가 잘린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대통령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졌다고? 우리가 한국한테? 네. 완패했습니다. 하원 의장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모든 걸 잃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새로운 강국이 됩니다. 국방장관도 거들었어요. 펜타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한국 없이 중국을 막으려면 연간 50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성공장담 못합니다. 재무장관이 경제 분석을 보여줬어요. 삼성이 중국으로 가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끝입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와 손잡으면 테슬라도 위험합니다. 대통령은 책상을 쳤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13조 원 요구를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 모두가 침묵했어요. 대통령이 사과한다는 것, 그것도 한국에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읽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과도한 요구를 했음을 인정합니다. 13조 원 요구를 전면 철회합니다. 현행 1조 3천억 원을 5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소중한 동맹이며 상호 존중하에 협력하겠습니다.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어요. 한국도 품격 있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한미동맹은 계속됩니다. 다만 이제는 평등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어요.
뉴욕타임스 사설, 미국 외교 100년 역사상 최악의 굴욕, 워싱턴 포스트, 대통령의 13조 원 도박, 미국 헤게모니를 무너뜨리다, CNN 분석, 한국 사례가 미국 동맹국들에게 미칠 영향, 실제로 도미노가 시작됐어요. 일본 주일미군 방위비도 재검토하겠다, 독일 주동미군 비용 인상, 거부 사우디, 미군 주둔 비용 50% 삭감, 전 세계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어요. 한국처럼 당당하게 No more ATM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펜타곤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어요. 한국 사태 이후 미국의 소프트파워 40% 감소. 동맹국 신뢰도 역대 최저, 중국이 아시아 패권 넘보는 중. 저는 32년 경력이 무색했어요. 모든 계산이 틀렸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던 거였죠. 며칠 후 박태영 단장을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박 단장이 미소 지었어요.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경제적 계산, 군사적 대안, 외교적 카드까지. 한국은 더 이상 50년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GDP 세계 12위, 군사력 세계 6위, 기술력 세계 5위. 한국은 이미 강대국이었는데 우리만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였죠.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지난 32년을 돌아봤습니다. 93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서울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김포공항은 작고 낡았고 강남도 지금의 절반 규모였죠. 한국 관료들은 미국 외교관인 저를 극진히 모셨어요. 미스터 브래드포드, 커피 드시겠습니까? 점심은 한식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미국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위비 협상도 일방적이었어요. 올해는 20% 인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를 설득해보겠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죠. 97년 외환위기 때는 더했어요. 한국 재무장관이 울면서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영원히 우리에게 의존할 거라고. 2000년대 들어 한국이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삼성이 애플과 경쟁한다고? 현대차가 토요타를 위협한다고. K-팝이 빌보드 1위? 일시적 현상이야.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우리의 오만이었죠. 2010년대 한국은 더 빠르게 변했어요. 세계 최초 오지 상용화,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 조선업 수주량 세계 1위.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안보는 우리한테 의존하잖아. 주한미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체 방공망 구축, 독자 정찰위성 개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 군사적으로 자립하면서도 우리에게 내색하지 않았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아세안, 인도와 자유무역 협정,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 개척, 미국 의존도를 계속 낮춰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13조 원이라는 무리한 카드를 꺼내자 한국은 준비된 모든 카드를 펼쳤던 겁니다. 이제 시간이 됐다라고 판단한 거였죠. 돌이켜보니 신호는 많았어요. 한국 젊은이들의 변화, 반미 정서가 아니라 자주 의식의 성장. 왜 우리가 미국 눈치를 봐야 해? 우리도 충분히 강한데. 한국 정치권의 변화, 여야 구분 없이 자주국방 강화, 전시작 정권 환수, 독자 핵무장 능력, 한국 기업들의 변화, 미국 시장 의존도 감소, 중국이 더 큰 시장이야. 인도, 동남아가 미래야. 이 모든 변화를 우리는 무시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32년간 저는 한국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봤어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지배해야 할 속국으로.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술력, 교육 수준, 민주주의 성숙도,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었죠. 단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어요. 아래로 보이는 바다가 마치 변화하는 세계 질서 같았습니다. 미국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수직적 동맹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한국은 그 변화를 먼저 읽고 준비한 거였어요.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었고, 석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자격으로였어요. 한미 신동맹 협정 조인식 참석차 왔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많은 것이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존중해야 할 파트너였죠. 조인식장인 청와대, 한국 대통령과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이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새 대통령이 승계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말했어요. 70년간의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를 끝내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한국을 동등한 동맹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새 협정의 내용은 혁명적이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5년 동결, 한국군 전시작전권 즉시 전환,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 한미 상호방위 범위 확대. 사실상 한국이 원하는 대로였죠. 조인식 후 리셉션에서 박태영 단장을 만났어요. 이제 그는 국방부 차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차관님. 고마워요. 브래드포드. 당신도 수고했어요. 우리는 샴페인을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네요. 됐다기보다 원래 그랬는데 이제야 인정받은 거죠. 맞는 말이었어요. 주변을 보니 각국 대사들이 한국 관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중국 대사, 한중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일본 대사,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죠. 독일 대사, 기술 협력을 제안합니다. 모두가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언론 보도도 뜨거웠어요. CNN, 한국,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BBC, 미국의 노라고 말한 나라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르몽드 21세기 중견국 외교의 모델이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즉각 나타났어요. 코스피 3,500 돌파, 원화 강세 지속,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한국 기업들도 날았죠. 삼성 시가총액 세계 3위, 현대차 테슬라 추월, 네이버 아시아 최대 IT 기업.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자신감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미국도 이긴 나라. 진짜 선진국이 됐다. 젊은이들은 더 당당했죠. 이제 미국 유학 안 가도 돼. 한국이 더 기회가 많아. 우리가 세계를 리드한다. 국제 지표도 이를 증명했어요. 국가 브랜드 가치 세계 5위, 소프트파워 지수 세계 3위, 민주주의 지수 아시아 1위. 정말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저녁 만찬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우리는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상호 존중, 호혜 평등, 그리고 당당한 자주외교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만찬이 끝나고 서울 야경을 보러 남산에 올랐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 3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 한강의 다리들, 빛나는 거리들. 뉴욕 못지않은 세계적 대도시였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을까? 6.25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선진국,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사례. 기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미국분이시죠? 이번 일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한국분들이 용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제 진짜 친구가 된 거죠. 대등한 친구.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32년간 저는 한국을 지배하려 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13조 원을 요구했다가 완전히 무릎 꿇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70년간 불평등했던 한미 관계가 단 72시간 만에 뒤집힌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당당하게 철수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조용히 쌓아온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제 우리나라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진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온 세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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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